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주 시장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싶으셨죠? 어떤 기업한테는 AI가 구세주인데 다른 기업한테는 거의 저승사자처럼 주가를 끌어내렸단 말이죠. 오늘 바로 이 기묘한 AI 시장의 분열, 그 역설의 한가운데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기회를 찾아야 할지 제 20년 경험을 녹여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다들 AI가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를 만들려고 가장 애쓰는 기업들, 돈을 말 그대로 쏟아붓는 기업들의 주가는 왜 힘을 못 쓸까요? 지금 시장은요, AI 인프라를 까는 기업이랑 그 인프라 위에서 서비스를 하려는 기업을 완전히 다른 종목처럼 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힘겨루기, 거의 내전 수준이라고 봐야죠. 네, 이게 그냥 기술주가 다 같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술주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아주 날카롭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축포를 터뜨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있죠. 지금부터 그 두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 좀 보세요. 이 극명한 차이 느껴지시나요? 엔비디아, 브로드컴처럼 AI 칩을 만드는, 그러니까 AI 시대의 장비를 파는 회사들은 주가가 7%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처럼 그 장비를 사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서비스를 준비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주가가 5% 넘게 빠졌어요. 똑같이 AI라는 배를 탔는데 누구는 순풍이고 누구는 역풍을 맞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민낯이죠. 이게 그냥 미국 시장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계좌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마이너스 20조 원. 이게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팔아치우고 나간 돈입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AI 서비스 기업들의 엄청난 투자 비용에 불안감을 느끼니까 일단 위험하다 싶은 한국의 대표 반도체 주식부터 현금화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예요.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먼저 이긴 쪽, 승자의 논리부터 들어봐야겠죠. 바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골드러시에 빗대어 설명하는데 이 비유 속에 현재 시장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젠슨 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구축의 시대라고요. 이야, 이 자신감 좀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AI 투자는 그냥 신기술 개발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철도나 고속도로가 처음 깔리던 것과 맞먹는 거대한 문명의 대공사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기업들이 쏟아붓는 돈은 과잉 투자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의 골드러시 뷰,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뷰인데요.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19세기 미국 서부에서 금이 발견됐을 때 진짜 떼돈을 번 사람들은 과연 금을 캐던 광부들이었을까요? 물론 대박난 광부도 있었겠죠.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 그 광부들한테 청바지나 곡괭이, 삽을 팔았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지금 AI 시장이 딱 그 짝이라는 겁니다. 아마존이나 구글은 금을 찾아 나선 광부들이고 엔비디아는 그들에게 GPU라는 최첨단 삽을 파는 상인인 셈이죠. 시장은 지금 금맥이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광부보다는 확실하게 삽을 팔아서 이익을 내는 상인에게 돈을 걸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젠슨 황의 신의 한 수 같은 주장이 나옵니다. 이번엔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랑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건데요. 그때는 너도 나도 인터넷 사업한다고 광 케이블을 땅에 묻었는데 정작 쓸 사람이 없어서 대부분이 불 꺼진 다크 파이버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크 GPU는 없다는 겁니다. 만드는 족족 100% 다 팔려서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 6년 전에 팔았던 중고 GPU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삽 파는 사람들의 아주 희망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으로 가보죠. 금 캐는 광부들의 주가는 왜 이렇게 맥을 못 추는지 그 불안의 정체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CAPEX. 우리말로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투자자들의 두려움은 아주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서 나와요. 이렇게 수십, 수백 조를 쏟아 부었는데
만약 금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 어떡하지? 바로 이겁니다.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들이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돈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이긴 한데 당장의 현금 흐름에는 엄청난 부담이죠. 투자자들 심리가 딱 이겁니다. 아니, 우리 부장님이 신사업에 회사 돈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이거 망하면 내 월급은 어떡하지? 딱 이 심정인 거죠. 이 불안감은 아까 보셨듯이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각각 10조 원, 심지어는 현대차에서도 6조 원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종목 교체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자체를 줄이는 리스크 오프 국면에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겪어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대표주부터 팔기 시작하는 건 아주 안 좋은 신호일 때가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문제의 원인은 대충 파악이 됐습니다. 한쪽은 골드러시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은 투자 비용 때문에 벌벌 떨고 있죠. 그럼 앞으로 이 판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미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면서 나는 어디에 베팅해야 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첫 번째, 가장 장밋빛 시나리오입니다. 광부들이 진짜로 어마어마한 금맥을 찾아내는 거죠. 아마존, 구글이 만든 AI 서비스들이 대박을 치면서 돈을 쓸어 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막대한 투자는 완벽하게 정당화되고 광부들의 주가는 다시 하늘로 치솟겠죠. 당연히 삽을 파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도 계속해서 장사가 잘 될 거고요. 모두가 행복한 AI 생태계 전체가 동반 성장하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캐펙스에 덫에 걸리는 경우죠. 수백조 원을 퍼부었는데 정작 AI 서비스로 버는 돈이 투자금의 이자 내기에도 벅찬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광부들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할 거고 더 이상 투자할 여력도 없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샵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면서 잘 나가던 엔비디아 같은 상인들마저 휘쳐이게 됩니다. AI 산업 전체가 닷컴 버블처럼 꺼져버리는 아주 끔찍한 그림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아마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일 텐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피곤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바로 거대한 분화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모든 AI 서비스가 대박 나지도 전부 망하지도 않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AI는 세상을 바꾸지만 어떤 AI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냥 AI라는 이름표만 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끝나고 어떤 놈이 진짜 금을 캐낼 놈인지 아주 날카롭게 골라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시나리오는 알겠는데 그래서 당장 뭘 해야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그냥 쳐다만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20년간 시장의 온갖 퉁파를 겪으며 터득한 건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공유해 드릴게요. 첫째, 자산 배분부터 다시 점검하세요. 내 포트폴리오가 광부 아니면 삽판매상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진 않나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둘째, 칼 같은 손절 원칙을 세우세요. 특히 광부 기업에 투자했다면 막대한 투자가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탈출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버티면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은 지금 같은 시장에선 사치입니다. 셋째,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만약 시장이 시나리오 2번처럼 무너진다면 그때 현금은 쓰러진 우량주를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삽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꿈보다는 현실, 즉 강력한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에 집중하세요. 지금은 변동성을 버텨낼 수 있는 맷집, 즉 현금 창출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AI 시장은 이제 삽하는 회사와 금 캐는 회사로 쪼개서 봐야 한다. 둘째, 이 싸움의 본질은 투자 비용이라는 현실과 미래 수익이라는 꿈 사이의 줄다리기다. 셋째, 미국 빅테크의 고민이 외국인 자금 이탈을 통해 곧바로 우리 증시의 리스크가 된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위험을 관리해야 할 때라는 것. 오늘 우리는 AI 시장의 이 거대한 역설을 통해 주식 시장의 냉정한 생존 논리를 엿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지금 금을 캐는 광부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곡괭이를 파는 상인의 편에 서 있는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이 훨씬 더 선명해질 겁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